대선 일주일 전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지켜볼 수 없다며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자 민주당 전 대표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고문 이야기입니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비공개 회동을 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하자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낙연 고문 말 들어보시죠.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한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국무총리,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그 기관들의 독립성마저 허물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놈의 얘기죠. 제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고문이 기자회견이나 질의응답에서 이 괴물 독재라는 단어만 무려 17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한 명을 좀 지키려고 사실상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좀 세게 때리면서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 공동정부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낙연 고문도 본인 아버님도 민주당에 몸담으셨고 사실은 민주당에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지지하려고 했다 하면서 네.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겠다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공동정부를 일단 만들겠다. 그리고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을 한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그러니까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일단 개헌에 합의를 했다라는 그 아웃라인을 밝히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건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는지 좀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사실 이낙연 고문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서 뭔가 유세를 하는 모습까지는 연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낙연 고문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동교동계 몇몇 인사들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취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 선언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자, 당장 반헌법적 사쿠라 연합이다, 또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더불어서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각형 원 같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 그런데 개혁신당은 사실 지난 총선 때 기억을 해보면 그때 이낙연 고문이랑 연대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 왜 이낙연 고문은 연대 범위가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각형 원, 즉 이낙연 고문이 사각형이라면 네. 김문수 후보는 원이다. 사각형과 원이 공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그림을 그렸을 때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개헌과 탄핵과 관련돼서는 사과는 했지만 뚜렷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옛날에 진보 정당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섞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으로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지난번에 연대 말씀하셨지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후보와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고문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막 이준석 후보와 당시에 왕따시키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어떤 케미가 아니었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거다라는 또 사견을 주셨는데